네, 안녕하세요. 닥신TV 신재욱이고요. 제가 이제 르노 마스터라는 차량을 렌트를 해서 제주도에 와서 한 48시간 정도 대여를 하고 상당히 많은 시간을 이 차를 갖고 운전을 하고 다녔는데, 이 차를 운전하면서 느낀 점들 그냥 간단하게 몇 가지만 조목조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 차량은 한 15인승 정도 되고요. 지금 이 차는 의자가 13개 있는데, 제주도에 뭐 대식구가 와서 13명 이내가 한 차로 이동을 한다면 이것만큼 좋은 대안이 없기는 할 거예요. 그런데 아주 강력 추천하진 않습니다. 왜냐하면 의자가 되게 조그매요. 하나하나 의자가 간격이 되게 좁기 때문에, 이게 무슨 셔틀버스처럼 뭐 어디 그냥 뭐 백화점 셔틀 뭐 이런 거, 그런 것처럼 뭐 아니면 학원 버스 이런 느낌으로 뭐 타기는 좋을지언정, 그렇게 타기는 좋을지언정 이거를 이렇게 다 꽉 차갖고 앉아갖고 제주도에서 여행을 다닌다? 드라이브 같은 느낌이 아니고 뒷자리에 타고 있는 사람들은 좀 고통스러울 수 있습니다. 이게 뭐 단체 관광이라면 또 모를까, 모르는 사람들 이렇게 다닥다닥 붙어 앉아 있으면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을 만한 그런 차고요. 그래서 오히려 좀 사람 수가 좀 많다면 뭐 차라리 차를 2대로 하고 카니발 같은 거 타고 다녀야 훨씬 더 쾌적한 여행이 되지, 이건 아니다 라는 생각이 저는 개인적으로 좀 들고요. 이 차를 제가 이제 운전하면서 느꼈던 몇 가지가 있는데, 일단 이 차는 대형 면허는 없어도 됩니다. 그냥 일종 면허만 있으면 운전을 할 수 있는 차고요. 차가 너무 커가지고 운전하는 것 좀 어렵지 않냐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, 뭐 그렇지는 않습니다. 그러니까 이 차가 뭐 주간 간격도 길고 차고도 높고 뭐 그렇긴 한데, 뭐 그렇다고 해서 대형 차는 아니에요. 나름 많은 사람이 탈 수 있는 이 큰 차 세계에서는 얘는 또 완전 뭐 어떻게 보면 컴팩트 경차처럼 막 이런 느낌이기 때문에, 이 차는 웬만한 세단이 다니는 골목길 다 다닙니다. 뭐 저기 들어가도 될까 저런 골목, 뭐 좁은 골목 못 들어갈 건 하나도 없고요. 이 차가 통과를 못하면 웬만한 세단도 사실 통과하기 그리 쉽지 않은 골목입니다. 그리고 제가 이제 뭐 버스 면허도 있고 트레일러 면허도 있고 그래서 하는 얘기인데, 이게 뭐 트레일러처럼 차축이 움직이는 차는 아니기 때문에 운전하는 것 자체는 사실 그냥 일반 세단 운전 잘 하시는 분들은 이거 운전해도 뭐 그렇게 불편하지 않습니다. 평행주차, 후진주차 다 하실 수 있습니다. 뭐 그렇게 어렵진 않고요 실제로. 그런데 이 차의 가장 큰, 렌트할 때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, 가장 큰 문제, 렌트할 때 가장 큰 문제는 이거는 차고가 문제입니다. 그러니까 차고가 꽤 높아요 이 차는. 그러니까 차고가 한 2m 40인가 그 정도 돼요. 2m 40인가 2m 50. 이 차가 차고가 높다 보니까 이 차를 빌리는 순간서부터 그래도 어느 정도 이동의 제약이 좀 생깁니다. 예를 들어서 호텔 숙소를 예약하고 싶다, 뭐 예를 들어서 제주시에 있는 신라스테이를 예약하려고 하면, 그런 시내에 있는 호텔들은 주로 이제 지하주차장으로 들어가는데, 과연 이 차가 그 지하주차장에 들어갈 수 있냐? 아마도 웬만한 주차장, 지하주차장은 이 차가 다 들어갈 겁니다. 다 들어갈 건데, 그러니까 대부분 제가 이게 좀 보고 다녔어요. 그랬더니 뭐 커피빈이나 뭐 스타벅스 드라이브스루 이런 것들이 다 2m 60 뭐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. 제한 높이가. 이게 아마 한 2m 40 정도로 알고 있는데, 그러니까 이 차는 웬만한 건 또 가는 것 같긴 해요. 근데 어쨌든 차고가 이래저래 신경 쓰입니다. 그래서 뭐 드라이브스루 분명히 들어갈 수 있을 것 같긴 한데, 굳이 들어가고 싶진 않아요. 내 차도 아닌데 괜히 천장 긁어먹으면 뭐 좀 안 될 거 아니에요. 그러니까 내가 호텔 숙소를 예약할 때도 제한이 생깁니다. 호텔 숙소가 뭐 주차장 유무 뭐 이런 거는 이제 부킹닷컴이나 이런 데서 조사가 되지만, 지하 주차장에 차고가 얼마나 되는지 뭐 이런 건 모르잖아요. 설령 지하 주차장이 풀이면 밖에다 세울 수도 있는데, 밖에 뭐 마땅한 데 세울 데가 없을 수도 있잖아요. 이런 큰 차는. 그러다 보니 여기는 신호가 없네. 그러다 보니 이런저런 문제가 생기는데, 이제 제가 해안도로 가려고,
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뭐냐면 그냥 호텔을 잡는 것부터도 굉장히 좀 이렇게 호텔을 잡는 것부터도 뭔가 이렇게 좀 주차장이 좀 야외에 있고 여유가 많고 좀 한적한 데 있어서 그 주차장 풀이더라도 좀 길가에 어디 세울 수 있을 만한 좀 한적한 호텔을 찾게 되고, 이제 그 다음에 밥 먹으러 다닐 때도 똑같습니다. 주요 관광지는 되게 혼잡하고 주차장이 뭐 있긴 있는데 이렇게 막 골목길 들어가야 되고 이런 것도 있잖아요. 막 해안가에 있는 무슨 횟집이라든지 이러면. 그런데 뭐 가려면 가는데 아직은 제가 좀 초보기 때문에 막 해안강 꾸불꾸불한데 막 언덕 있고 뒤에 차 붙고 그러면 매뉴얼이니까 좀 밀리기도 하고 조금 이제 100% 자신감이 없기 때문에 이게 조금 부담감이 되거든요. 그래서 이 차를 갖고 여행을 할 때 단점은 호텔이 제한된다는 점과 식당이 생각보다 제한이 됩니다. 제주시나 서귀포시 시내로 들어가는 거는 조금 부담스럽고요. 그 다음에 이 제주도가 시내 쪽으로 가면 이렇게 오르막 내리막이 많은데 이게 매뉴얼 기어이기 때문에 이게 뭐 익숙하신 분은 괜찮을 텐데 저 같은 경우는 이 수동 기어가 솔직히 그리 익숙하진 않아요. 그래서 지금은 이제 언덕 출발을 거의 밀리지 않고 하는데 좀 너무 가파르고 뒷차가 바싹 붙으면은 좀 긴장이 많이 됩니다. 그때는 신경이 많이 쓰이고 즐거운 여행 와서 차끼리 차대차 보험 처리해야 되고 이러면 굉장히 스트레스잖아요. 그러니까 이렇게 좀 어쨌든 수동 미션에 대한 약간의 그 부담감이 뭐 아예 없진 않습니다. 근데 운전 자체는 능숙하신 분이라면 뭐 이 차가 크다고 해서 문제될 건 없다. 단지 문제는 이제 차고가 문제가 된다. 그 다음에 이 차의 그 뜬금없는 장점이 있는데, 제가 이제 혼자 여행을 와서 이렇게 뭐 15인승, 13인승 이렇게 큰 차를 렌트하니까 야 혼자 왔는데 왜 이렇게 큰 차를 렌트했냐 그러는데, 뭐 사실 저는 매뉴얼 차고 큰 차를 운전해 보고 싶어서 이 차를 경험해 보고 싶어서 렌트를 하긴 했지만 와서 느낀 게 생각보다 이런 차도 렌트할 만합니다. 왜냐하면 차고가 높아서 전망이 너무 잘 보여. 그래서 지금 제가 바닷가로 가서 해안도로 따라서 가려고 하는데 해안을 따라서 도로가 계속 연결되진 않더라고요. 그러니까 뭐 끊겼다 연결됐다 끊겼다 연결됐다 해서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해야 되는데, 뭐 어쨌든 그런데 이 차고가 높다 보니까 전망이 되게 좋아요. 그래서 보통 세단으로는 이렇게 가다 보면 막 갈대숲도 있고 막 돌도 높고 이래서 안 보이는데 이 차를 타고 가면은 이게 남들이 안 보이는 게 보입니다. 그래서 할머니, 남들이 안 보이는 게 보인다는 거죠. 그래서 뭐 차에서 내려갖고서는 2층 카페에 올라가서 보지 않아도 이 차를 타고 가면 그냥 차에 길가에 세워놓고 차에 앉아만 있어도 혹은 차를 운전하면서도 멋있는 풍경을 보면서 운전하실 수가 있습니다. 지금 이제 바닷가로 가는데 이 차를 타고 바닷가를 달리는 그 느낌이 이런 느낌입니다. 그러니까 굉장히 높아서 바다가 이렇게 다 이렇게 내려다보는 느낌이고 전망이 좋죠. 그래서 혼자 오는 사람은 물론 2인이서 뭐 여친이랑 혹은 뭐 배우자분이랑 데이트를 하러 와도 그래도 이 차를 렌트해서 이렇게 높은 차고를 이렇게 높이 내려다보면서 드라이브를 하는 그 즐거움이 있습니다. 그러니까 뒷자리에 앉아 있는 건 좀 솔직히 좀 곤욕인데, 잠깐만 이제 내비 좀 찍고 가야겠다. 그림 리조트. 그래서 이게 그 뒷자리에 앉아서 계속 타고 있는 거는 좀 제가 볼 때는 힘들거든요. 되게 스트레스인데, 그렇기는 한데 이게 앞에 이 두 명이 앉아 있기는 전망이 되게 좋아서 색다른 경험입니다.
그래서 뭐 괜히 뭐 몇십만 원 내고 요트 타고 뭐 이러는 것보다 이 차 타고 이게 해안도로만 그냥 계속 달려도 새로운 아주 묘미가 있습니다. 그 운전하는 즐거움도 생각보다 운전하는 즐거움이 꽤 있어요, 이 차가. 전망이 너무 좋죠. 근데 이게 세단에서는 안 보이는 게 그게 있습니다. 더 잘 보여요. 이 밑에 있는 돌도 보이고. 운전하기 어렵지 않냐? 운전하기 어렵진 않아요. 운전하기 편합니다. 다만 이제 주차하고 이럴 때는 뭐 저는 또 여기서 깨알같이 자랑하지만 저는 트레일러 면허도 있고 버스 면허도 있어서 뭐 요런 차 후진 주차하는 게 그리 뭐 어렵진 않지만 조심해서 천천히 하면 뭐 문제될 거 없습니다. 너무 좋죠. 이렇게 무슨 와인딩 하는 느낌으로 와 이렇게. 근데 이 해안도로가 계속 연결되진 않더라고요. 그래서 내륙으로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하면서 운전해야 되는데 계속 해안을 따라 운전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. 자칫하다가는 완전 이제 좁은 길로 들어가는데 이 차 타고 이제 완전 좁은 길로 들어가게 되면 조금 이제 좀 난감해지는 상황이 좀 있고요. 이 차 연비는 이 차 연비는 뭐 520D 같은 급은 아니고 이게 배기량이 2300cc인데 이 차의 출력은 이게 2300cc인데 힘이 막 부족하게 느껴지진 않아요. 이 차를 타고 시속 한 100km 정도 달리면 제 기억에 대략 한 2000rpm 정도 됐던 것 같아요. 6단기어 놓고. 그런데 뭐 이 차는 고속에 항속 주행을 하는 차가 아니기 때문에 대부분 이제 뭐 중저속 이렇게 로컬 다니는 차잖아요. 근데 다니면서 힘이 막 없다고 느껴지진 않습니다. 이 차 뭐 제로백이 중요한 차는 아닌데 쭉쭉 밟으면 또 쭉쭉 나가는 느낌이 뭐 그렇게 막 나쁘지 않고 이게 출력이 한 150마력인가 그런데 뭐 출력이 좋은 차는 아니잖아요. 근데 제가 영상에서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출력이 좀 부족한 차를 운전하는 재미도 있거든요. 이 차는 출력이 그리 좋지는 않은데 그 부족한 출력으로 이렇게 와 풍경 너무 좋죠. 근데 이게 이렇게 높은 차에서 바라보는 그 느낌이 있습니다. 그 부족한 출력으로 이렇게 적당히 쥐어짜면서 막 쥐어짜는 느낌까지는 아닌데 적당히 쥐어짜면서 운전하는 또 즐거움이 나름 있습니다. 그래서 제가 강력 추천드리는 거는 2인 혹은 3인이 이 차를 이용하는 거 있잖아요. 3인인 경우는 결혼한 이제 부부인데 애가 한 명이다. 그럼 요 중간에 뭐 카시트 같은 거 놓고서는 이렇게 셋이 나란히 앉으면 아주 좋습니다. 이 차의 차고도 높아서 굉장히 쾌적하고 시야도 좋고 뒤에는 짐 싣고 다니고 와 드라이브 하는데 너무 멋있죠. 이 차는 지금 수동 기어 차인데 르노 마스터라는 차는 대한민국에 이제 수동 버전밖에 안 들어왔고 길거리에 돌아다니는 르노 마스터는 다 수동인데 대한민국 렌트카 시장에 수동차는 거의 이 차 말고는 거의 없을 겁니다. 그나마 제주도에 와야 이 차를 빌릴 수 있고 그래서 전체 렌트카 중에 수동차는 거의 없는데 이 차가 거의 유일무이합니다. 우리나라는 수동 미션을 너무 안 좋아하니까. 그리고 이 차가 좀 차고가 높다 보니까 주행을 할 때 뭐 대부분 이런 주행에서 문제는 안 되는데 뭔가 이렇게 한 70km, 80km 정도로 달리는데 뭔가 갑작스러운 이벤트가 생겼다. 뭐 동물이 나온다든지 좀 그럴 때 막 이렇게 회피한다든지 이런 거는 굉장히 불안한 느낌입니다. 그러다가 완전히 이탈할 것 같은 그러니까 차고가 높다 보니까 좀 이렇게 불안정한 느낌의 한계는 있고요. 이 차는 그러니까 그만큼 더 운전을 할 때 방어 운전을 해야 되는 차죠 이제.
그리고 이제 실내 이런 옵션 같은 거는 굉장히 투박한데, 옵션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도저히 적응할 수 없는 옵션이고요. 라인 트래킹 기능이 있어서 라인을 나가면은 경고가 울립니다. 근데 이제 이런 주행을 하다 보면 결국 라인을 계속 밟고 넘어가야 될 일들이 생기기 때문에 지금 저는 끄고 주행하고 있고 오히려 굉장히 방해가 되고요. 그 외에 에어컨은 매뉴얼인데, 매뉴얼 에어컨 너무 편하고 그냥 조작하기 좋습니다. 그리고 오디오는 뭐 이건 오디오가 중요한 차는 아닌데, 이 공간 자체가 워낙 넓다 보니까 오디오를 크게 틀으면 막 무슨 대강당에서 음악 막 크게 튼 것 같은, MT가 갖고 음악 틀고 있는 약간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. 그래서 뭐 음질 자체가 좋은 건 아닌데, 이걸로 그냥 빵빵 완전 크게 틀고 운전하면 그 맛이 또 있습니다. 생각보다 되게 재밌고, 사이드미러는 양쪽 사이드미러 되게 다 커서 잘 보이고요. 아래쪽 사이드미러가 있는데, 쟤네들은 이제 뒷바퀴 따라오는 거 보는 목적의 사이드미러입니다. 이렇게 이 차는 뭐 이렇게 버스처럼 대형차는 아니지만, 이 차는 이제 버스처럼 대형차는 아니지만, 이제 대형차들은 운전할 때 뒷바퀴가 잘 따라오는지를 계속 보면서 운전해야 돼요. 그러다 보니까 대형차들은 계속 뒷바퀴가 잘 따라오는지를 봐야 되는데, 그래서 이제 오른쪽 아래 요 사이드미러의 아래쪽을 비치는 거울이 있고, 그 다음에 룸미러가 있는데, 이 차는 이제 버전이 굉장히 다양해서 뒤쪽에 뭐 벤이고 이런 건 짐 싣고 다니니까 뭐 아예 뒤가 막혀 있겠죠. 그런데 이 차는 뒤에가 유리로 되어 있고, 이게 뒤가 살짝 보입니다. 근데 뒤에 아래쪽은 안 보이고요. 그래서 세단 같은 게 뒤에 바짝 붙으면은 뒤에 붙어 있는지 안 붙어 있는지 안 보이고요. 그래도 저 위라도 조금 보이는 게 아예 안 보이는 것보다 좀 낫습니다. 그리고 이 차는 후방 카메라가 있어서 후진할 때는 후방이 카메라가 보입니다. 이게 순정인지 이 차가 뭐 튜닝을 그렇게 한 건지는 제가 잘 모르겠고요. 네, 르노 삼성 옵션 그 카탈로그를 보면 이 차가 이제 360도 서라운드 뷰도 있더라고요. 그래서 뭐 서라운드 뷰가 필요하신 분은, 이런 차는 그래도 조금 크고 시야 확보가 안 되니까 뭐 서라운드 뷰를 할 수도 있다고는 생각합니다. 제가 뭐 그랜저나 이런 차들은 막 서라운드 뷰 한다고 하시면 그거 뭐하러 하냐 뭐 이렇게 말씀 드리는데, 이런 차는 뭐 할 수도 있다고는 생각합니다. 연비는 직접 측정을 하진 않았는데, 제가 이제 520D 뭐 이런 거랑 비교해서 520D는 이제 뭐 무게 차이도 많이 나고 연비가 유독 좋은 차기 때문에 그런데, 보건지소인데 Z3인가? Z4인가? 그 오픈카가 저기 세워져 있는데 아마 공보이 선생님 차가 아닌가. 제주도 공보이 하면 좋겠네. 나도 제주도 공보이는 할 걸 그랬나. 어쨌든 그리고 이 스탑앤고 기능이 있어서 차를 멈추면 이런 식으로 스탑앤고가 켜지는데 진짜 극혐입니다. 이렇게 스탑앤고 끌 수도 있고요. 그래서 일단 이 차는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. 오늘도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 고속도로 내 앞지르기 차로 계속 주행은 단속 대상입니다. 주행차로로 내려와 주세요.